안녕하세요, 방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랑님과 신부님의 차이, 그 중에서도 결혼을 생각하는 첫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신랑님들 국제결혼 준비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시죠? 수개월 혹은 몇 년을 알아보시다가 행복하게 잘 진행되는 영상들이 좋지 않은 케이스를 다루는 영상들보다 흥미가 가기 시작할 무렵 어느 순간 상담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죠. 이미 이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신 상태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베트남에 직접 오셔서 현지 매칭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회사 저 회사 걸쳐놓고 진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는 계약금 30만 원만 받고 진행을 해드렸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점을 조금 이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어느 신랑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다. 근데 또 우리한테도 계약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먼저 계약하신 회사가 어느 부분은 신랑님 마음에 드셨으니까 그 회사와 계약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한번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저희와도 계약을 해놓고 더 신랑님 마음에 드는 신부를 소개시켜주는 회사로 진행을 하시면 되죠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왠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랑님은 그곳은 1,000원만 내면 해주는 곳이라서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받아놓고 진행하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이중계약 하시는 걸 이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가 이중계약을 상관없으니 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신부님들은 어떨까요?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신부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의 소개를 받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자신이 문신 없는 예쁜 얼굴인 걸 아는 신부는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모집하는 최대한 많은 마담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담과 거래하는 회사들에게 신부의 사진들이 뿌려져 나갑니다. 여러 마담에게 자신의 결혼을 의뢰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약금이나 소개비 등이 들어가지 않으니 여러 마담들에게 보내놓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신랑을 만나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을 테니까요. 우리 신랑님들도 최대한 많은 신부님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저의 생각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사실 신랑님들도 비슷합니다. 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여러 국제결혼 카페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신부들은 여러 마담들에게 사진을 보내기 때문에 간혹 무료 진행, 이런 유튜브에 사진 올리고 매칭시키는 업체에서 자기와 매칭이 되었다는 신부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는 신부의 인물이 괜찮으면 매칭이 되었건 말건 신부에게 연락이 와서 저 연락하는 신랑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이 계속 올립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랑님은? 나랑 지금 2주 전부터 연락하는 신부가 왜 저기에도 있지? 그것도 오늘 올라왔네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렇다고 나랑 연락하면서 또 다른 마담에게 의뢰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신부는 다 처음에 여러 마담에게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담이 예전 사진 받았던 영상을 지금 올릴 뿐인 거죠. 그렇게 여러 마담에게 사진을 보내놓으면 각 회사들은 이 신부와 매칭을 하기 위해 신랑님들에게 사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신랑님들은 이 신부의 사진을 보고 이 신부 괜찮다 하겠죠. 그리고 좀 고민해 봅니다. 오늘 저녁까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신랑분들도 계세요. 저녁에 이 신부가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님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이 될 정도의 신부라면 다른 신랑님들도 이 신부가 괜찮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마담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신부는 사진이 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의 신부들의 사진은 마담이 여러 회사에게 사진을 보낸과 동시에 매칭이 완료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의 사진은 이미 다른 회사에도 전달이 되어 있고
다른 신랑님들도 이 신부 괜찮다고 하고 매칭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물이 괜찮은 한 신부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매칭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신부는 자신에게 매칭 제안을 한 신랑님들 중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이 더 좋고 인물이 더 마음에 드는 신랑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화상통화를 하는 회사는 화상통화 시간을 잡으려고 할 거고, 베트남에 와서 만남을 갖게 하는 회사는 신랑에게 빨리 가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인물이 괜찮은 신부는 신랑이 바로 비행기를 사서 내일 아침에 날아온다고 해도 못 만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이미 신부는 마음속에 매칭이 끝나 있어요. 이쯤 되면 어느 신랑님들은 아니야, 나는 2주 후에 갔는데도 만났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조건이 상당히 좋은 스펙이나 인물, 나이, 이거나 혹은 매칭을 원하는 신랑들이 그 신부 마음에 모두 들지 않았거나, 즉 신부의 눈이 엄청 높거나, 아니면 만나기만 해줘 라고 업체에 부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진과는 다르게 성격이 좋지 않거나 매력이 없거나입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단 베트남 결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는 여러 마담에게 사진을 보낸다고 했고, 신부들이 매칭된 회사 이외에 다른 마담에게 연락이 와서 사진을 받게 되면 비교라는 걸 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상태이니 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결혼은 신부가 선택해야 결혼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신랑님의 선택 이외의 말입니다. 즉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신랑 신부의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진정성입니다. 신부는 여러 마담에게 사진을 줬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랑은 우리 회사 하나만을 믿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회사는 나머지 걸 다 막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다른 마담들이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신랑의 사진을 보내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단 그렇게 신부가 이미 매칭된 우리 신랑을 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좋은 신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매칭시키는 마음을 가진 회사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부터 그런 신부를 골라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억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15년 동안 한 마담에게 시골에서 사는 동네 사람들 소개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신부가 많지 않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진정성만큼은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매칭이 되면 일단 파혼되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안심이 됩니다. 결국 더디더라도 이 결혼에 진심인 사람들을 만나게 해드리는 게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